최근에 조중동을 절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조선운동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한겨레 보시나? 그렇다고 한겨레를 보지는 않겠죠. 유승민 캠프의 이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중동과의 보수 종편한테 당해보시니까 알겠죠 이제.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한겨레 본 지가 도대체 10년이 넘었는데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려고. 어쨌든 절독했대요 조선일보. 왜 절전적 이유가 뭡니까? 보수를 막 몰고 가잖아요. 특정 방향으로. 어디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으려면 뭐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암시를 막 팍팍 불어넣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후보가 있는데 내가 밀고 있는 보수 후보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 후보들이 막 몰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절동한 거죠.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예. 땡땡땡을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선일보를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정말 그렇구나. 그 일종의 자기들 카르텔을 동원해가지고 확 몰아갈 때 그 위력은요 이번에 느낀 게 아니고요. 원래 한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정치하면서 2007년에 엄청 당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신 분으로 돼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여론이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로 여론 조성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막 해나간다고 제가 느꼈던 맞아요. 정치권에 그때는 처음이라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돕고 계실 때였죠. 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 종편까지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따블이 되는 거죠. 그죠. 종이 신문을 쓰고 종편이 막 퍼뜨리고 근데 그걸 포탈에 싣고 뭐 이런 삼각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여실히 느끼시죠 이제. 아우 느끼다마다요. 오죽 열받았으면 제가 전화해서 끊으면서 왜 끊는지 이유를 설명했겠어요. 민주당으로 오실래요 그럼? 이 앞에 민주당 이제 그다음에 국민의당 캠프에서 각각 나와서 자기 당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 이런 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나오신 거예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못 속아서 왔네요. 최근에 보면 저는 바른정당이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면 진보 정당은 항상 후보 개인의 자격은 훌륭한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사표 심리,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자가 되어왔거든요. 그것도 이해하시죠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정의당 들어가실래요? 이제 국회 가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네. 심상정 의원을 자주 만나거든요. 어떤 때는 막 부둥켜 앉는다니까요. 서로 네. 이해 갑니다 이제 막 그러면서. 어제 서문시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대구에. 근데 갔더니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막 이혜원 이러더니 사진 찍자 이러고 막 찍는 와중에 저보고 사진 찍자는 분은 이제 바른정당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이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프레임.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갖고 무슨 말씀이세요? 유승민은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문재인이 됩니까? 했더니 이 형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뭐 심상정이든 노회찬이든 그 전에 권영길이든 그런 분들이 겪던 일을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유승민 후보가 겪는 거죠. 근데요 꼭 그 새로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권 안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여권 안의 소수 비주류 해보면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말이라도 편하게 하고 더 나아요. 안에서는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말이라도 한다. 당 나오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보수 후보로 사실 그만하면 저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합리적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뭐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 지금
유승민 지금 문재인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광풍이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위대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냉정을 되찾겠죠. 하지만 한 달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인데요. 한 달이면 선거인데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야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멘텀이 안 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한테 올 줄 알았더니 지금 보수 이 미디어 카르텔이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보수가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연일 언론에 싣고 있는 언론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안 된다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국민의당 당론이 사드 배치 반대예요. 네. 근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보이지가 않는 못해요. 거죠. 네.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면 권력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설사 이거 백보양보여서 이건 정말 가정인데 설사 안철수 후보가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만 나눌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승민 캠프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저희는 원래 해오던 대로 뚜벅뚜벅 열심히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친박은 없다.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친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꽃보직 다 주셨던데. 본인이 친박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는 오늘 자유한국당 캠프에서도 왔으면 그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딜레마는 친박 지지율은 필요하고 친박 딱지는 싫고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정쩡하게 한 게 아니라 양다리죠. 양다리죠 물론. 그런 네. 걸 사기라고 하죠. 막 말하세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받는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집중적으로 열흘간 받으면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후보가 받는 지지율만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적고 안철수도 해주고 유승민도 해주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 그 선택을 한 거야 거기서 보면. 근데요, 네? 잘 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착각하거나 그래가지고 또 자충수를 두고 실수하고. 선거에서는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분이 성숙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일 한 달 안에 충분히 일어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전략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당연히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훨씬 나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자질을 떠나서 언더 테이블로 이 심각한 국면에 보수 정당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다음 지선에서 어떻게든 할 텐데 언더로 뭐가 연락이 오가고 있나요? 그런 짓 하면 제가 정말 이시성을 갈겠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그분은 무자격자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홍준표 후보는 무자격이다. 네. 단일화는 끝내 없나요? 그분 바뀌셔야죠.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네. 바뀌겠다고 약속하고. 홍준표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그거 말고 그나마 이렇게 밑에 유두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밑에서 앞에서는 싸우지만 대장끼리는 밑에서 야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오가냐 이거죠. 하여튼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뭐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물밑 달인이잖아요. 그분은 속과 끝이 똑같아요. 빤히 밖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유리어항이에요, 별명이. 단순해 보이지만 뒤에 또 이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꼴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도 홍준표 후보가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무척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홍준표 후보는 모든 정파의 모든 정신이 싫어요. 그분을 참 사랑하기 힘든 분이에요. 기존 정치 문법하고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정파의 모든 정치인이 다루기 어려워하고 곤란해하고 싫어하거나 멀리해요. 오죽하면 어제 손수키 앵커도 되게 화나신 것 같던데. 저 일부러 그랬다 보는데 예. 여하간 그럼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거네? 지금 이 상태로는 없죠. 바뀌면 몰라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마 저쪽 뭐 지선도 있고 1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돈도 모자라고 결국은 딜이 들어올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홍준표 후보 사이드에서 이쪽에서 저쪽에다 딜을 던지진 아니 않았다는 무슨 거잖아요. 말씀을요? 홍준표 후보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받기 어려우시던데 누구 말씀하세요? 아직 15%안 된다 그거죠? 지금 누구 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돈 낱말 하시네. 9%나 3%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 김종인, 그리고 정운찬, 홍석현, 이 세 분 다 서로 대통령 하고 싶다는데, 그분들이 일단 1차 연대 대상으로 바른정당을 일단 찍었잖아요. 자기들부터 정리하시면. 자기들부터 정리하자. 네, 정리를 했어요. 세 분 다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올망졸망인데. 그분들 정리가 쉽겠어요? 그분들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뭐 여론조사라거나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성적이 나오는 걸로 평정이 되면 쉬운데 지금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적 나오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네가 굽히고 들어와라 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럼 남은 것은 3명이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을 15일 전에 15일 전에 나는 이 사람 지지해. 개인적인 선언 이상은 있기 힘들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세 분 중에 이렇게 페어바이즈로 사이들이 되게 나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셋의 사이가 나쁘다고요? 네, 둘씩. 홍석현 회장이 전 회장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홍석현 회장이 김종인 혹은 뭐 정운찬 두 사람한테 접어주려고 지금 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김종인도 네. 그렇지 않고. 네. 네. 정운찬 전 총리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것도 가정인데 그래서 그 셋이 합의를 하셔서 누구 한 사람 대표 주자를 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희 바른정당 보고 단일화 논의를 또 연대를 해보자 이거잖아요. 뭐 그땐 논의 검토해보죠. 그분 세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셋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유승민 후보까지 껴서 우리 넷이 경선할래? 이럴 거예요. 그게요. 당이라는 거하고 개인이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그러니까 차이가 자기들 있거든요. 착각이야. 네. 자연인 셋하고 공당의 후보가 경선을 어떻게 해요? 경선 실컷해서 뽑았는데 또 하다는, 그럼 남경필은 뭐가 돼? 일종의 부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건 제가 보기엔 각자 개인이 적정한 시점에 자기가 지지한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아니면 몰아서, 그나마 우리가 몰아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자. 근데 그거 모양 진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지금 단일화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가치 중심 단일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치 중심이라는 게 헌법적 가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헌법의 1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문 후보를 그 사람들은 내심 제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조 2항에서 이제 소위 친박쪽 말하자면 이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탄핵을 일으킨 세력,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무시하면서 사유화했고 그걸 지금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하는 거니까 결국 양극단 제거하고 나머지 세력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오늘 제가 오늘 그 행사장에 잠깐 가봤더니 사드 배치와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철수 후보가 애매하게 제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지금 바른정당은 바라고 있는 거군요. 바란다기보다도 그분들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셋이 다 몰려오면 도움이 됩니까? 아니 뭐 없는 것보다 낫죠. 단일화가 안 되면 완주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돈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고보조나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동안 제가 이제 거대 정당에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2번을 옆에서 보니까요. 저 굉장히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 국민들이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선거 자금이라고 해도 너무하구나. 왜냐하면 쓰지도 않아도 될 돈들을 그냥 펑펑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몇백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주요 일간지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일간지에 그냥 신문 한 면 이렇게 크게 내서 한 3, 4천만 원짜리 광고 그냥 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솔직히 다 주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또 다 주고 그거 보고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국민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광고거든요. 그게 바로 몇 억이에요. 그래서 그거 유승민은 그거 안 한다.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광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탈에 내는 광고 있죠. 그런 광고들이 많게는 한 건에 몇십억이에요. 그런 거 다 합하면 이게 100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저희는 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세 차량. 유세 차량 그게 대표적으로 쓸데없는 돈 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 그냥 버리는 선거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유세 차량 하는 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유승민은 정부 유세 차량 안 돌린다? 우린 안 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저희도 예를 들면 뭐 펀드를 모은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짓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다 안 해가지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어디서 노출되죠? TV 광고도 안 하고. 아니요. 돈 하나도 안 내고 하는 후보 합동 토론이나 이런 거는 모든 방송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다 자동하게 돼 있어요. 아, 토론회만 나간다? 토론회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SNS 같은 거는 무료로 SNS. 좋네요. 예. 아니, 토론회와 SNS. 토막 영상 같은 거는 지지자들이 수없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수없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셔서 노출이 그냥 뭐 몇십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거 아니에요? 파파이스 한번 나오시면 광고 효과가 클 거예요. 네. 유승민 후보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지금 나올 때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거의 모든 매체에 나가서 자기가 소화 가능한 정도로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유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매체를 선택한다. 그런가요? 잘 그래요. 몰랐네요. 예. 그건 돌아가서 그런 면이 있다고들 하더라. 이렇게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 기간 동안은 더더욱 유승민 후보를 잘 못 보겠네요, 우리가. 아니 근데요. 아까 네. 그 말씀드린 돈 많이 드는 그 광고들 있잖아요. 거의 국민들이 잘 못 보세요. 지금 다른 데서 걱정하듯이 뭐 돈 뭐 나왔는데 그거 못 갚을 돈을 쓰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안 쓴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그죠? 가성비 높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성비는 지존이에요. 자, 그러면 완주 가능성과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 기준으로 딱 몇 대 몇으로 찔러보자면 50, 50이겠죠? 아직도 네.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앞으로 한 달이나 아니, 더 지금 말씀한 걸로 남았는데. 따지면 변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도 버틸 수 있는데 50은 아유, 어디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도요. 단일화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단일화 됐죠. 예상 다 깨고. 그 다음에 단일화 돼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투표 전날 한밤중에 깨졌죠. 깨져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투표 날 뒤집어졌죠. 이게 선거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예요. 단일화되면 당연히 유승민 후보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유승민이 낫냐, 홍준표가 낫냐. 홍준표가 낫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유승민이 낫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단일화로 물어볼 때는요. 5명 다 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5명이 다 단일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만 놓고 하면 이긴다. 둘만 놓고 하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사람이야 유승민이 낫지. 근데 하지만 당도 당이 필요- 너무 조그맣잖아.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거. 그렇지 않아요.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녹화하면요. 유승민이 이겨요. 저는 요즘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는 막 단일화 얘기하다가 한 10일 전쯤인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단일화 얘기를 싹 접으시고 들어와라 이러시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론조사 돌려봤구나. 여의도연구소라는 데가 있으니까 여론조사 돌려보는 거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단일화 하자는 소리 쑥 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힘으로 누르면서 의석수로 누르면서 뭐 큰 집이다 어쩌다 이런 이상한 조폭 같은 얘기하면서 들어와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양반이 불리한 거를 하려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룰로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해야지 그렇게 막 조폭 용어 쓰면서 겁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보수 정당이 후보 단일화 이런 거를 하게 그거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물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각 정당들이 다른 정당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쵸? 그거요. 회아래 새로울 게 없어요. 이번에 처음 당하는 것 같죠? 웬걸요. 2004년에 천막 당사하고 국민들 앞에 울고 사죄하고 하면서 다 겪어본 일인데요. 뭘. 보수 후보끼리 단일화 이런 고민을 언제 했어? 그 고민은 이쪽에서 항상 하던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막 욕하고 야합이라고 막. 다 이게 오래 살아야 돼. 자, 혹시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적폐청산, 정권 교체, 나라를 확 바꾸고 싶다. 바꾸자. 국민들 다 동의하죠. 근데 이제 바꾸자는 거에만 너무 쏠려가지고 묻지마 투표를 하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버금가는 분을 뽑아버릴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건 원치 않잖아요. 누구로 바꾸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꾸는 것보다. 바꾸는 건 다 동의해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느냐.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에 집중해서 이번에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 후보들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유승민 후보가 그래도 능력이 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라 코리아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 일단 바람이 세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미세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엘라 코리아 헤어 드라이는 쿨 버튼 기능이 있어서 버튼 하나로 시원한 바람을 바꿔줍니다. 음이온 기술과 세라믹 기술을 모두 적용해서 바람이 나올 때 미세 유해 물질을 차단한다고 하네요. 이런 헤어 드라이어가 나왔어요. 딴지 마켓에서. 그리고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예. 더 이상 힘들게 김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김장철이 되었는데 김장을 안 해도 된다는 상실감을 동시에 드렸던 이담채 김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가격이 인상되었다가 대통령도 제자리를 찾아가듯 이담채 김치 가격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확인했어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어요. 네, 이건 내가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입니다.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 입냄새, 충치, 치주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를 하얗게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양치질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올리덴탈 체크각을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시면 300ml 가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고마카는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은 천연식품이랍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3년간 오직 한 우물을 판 마고마카, 마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결의를 밝히셨네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인데요. 한 달이면 선거인데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야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멘텀이 안 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한테 올 줄 알았더니 지금 보수 이 미디어 카르텔이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보수가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연일 언론에 싣고 있는 언론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안 된다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국민의당 당론이 사드 배치 반대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보이지가 않는 좋대요. 거죠. 네.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면 권력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설사 이거 백보양보여서 이건 정말 가정인데 설사 안철수 후보가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만 나눌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승민 캠프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저희는 원래 해오던 대로 뚜벅뚜벅 열심히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친박은 없다.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친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꽃보직 다 주셨던데. 본인이 친박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는, 오늘 자유한국당 캠프에서도 왔으면 그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딜레마는, 친박 지지율은 필요하고, 친박 딱지는 싫고,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정쩡하게 한 게 아니라 양다리죠. 양다리죠, 물론. 그런 네. 걸 사기라고 하죠. 막 말하세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쪽,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여론이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로 여론 조성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막 해나간다고 제가 느꼈던 맞아요. 정치권에 그때는 처음에 와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돕고 계실 때였죠. 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 종편까지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따블이 되는 거죠. 그죠. 종이신문을 쓰고 종편이 막 퍼뜨리고, 그다음에 그걸 포탈에 싣고, 뭐 이런 삼각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여실히 느끼시죠, 이제. 아우, 느끼다마다요. 오죽 열받았으면 제가 전화해서 끊으면서 왜 끊는지 이유를 설명했겠어요. 민주당으로 오실래요, 그럼? 요 앞에 민주당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당 캠프에서 각각 나와서 자기 당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 이런 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나오신 거예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못 속아서 왔네요. 최근에 보면 저는 바른정당이 과거에 진보진영에서 정의당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면. 진보정당은 항상 후보 개인의 자격은 훌륭한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사표 심리,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자가 되어왔거든요? 그것도 이해하시죠, 이제? 아우, 뼈저리게 느끼죠. 정의당 들어가실래요? 이제 국회 가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네. 심상정 의원을 자주 만나거든요. 어떤 때는 막 부둥켜 앉는다니까요. 서로 네. 이해 갑니다, 이제 막 그러면서. 어제 서문시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대구에. 근데 갔더니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막 이혜훈 이러더니 아우, 사진 찍자 이러고 막 찍는 와중에 저보고 사진 찍자는 분은 이제 바른정당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이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프레임.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갖고, 무슨 말씀이세요?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문재인이 됩니까? 했더니, 이 형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뭐 심상정이든 노회찬이든 그 전에 권영길이든 그런 분들이 겪던 일을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유승민 후보가 겪는 거죠. 근데요, 꼭 그 새로울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권 안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여권 안의 소수 비주류 해보면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말이라도 편하게 하고 더 나아요. 안에서는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말이라도 한다. 당 나오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보수 후보로 사실 그만하면 저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합리적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뭐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 지금 유승민 지금 문재인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광풍이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위대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냉정을 되찾겠죠. 하지만 한 달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중동을 졸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조선운동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한겨레 보시나? 그렇다고 한겨레 보지는 않겠죠. 유승민 캠프의 이혜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중동과 이 보수 종편한테 당해보시니까 알겠죠, 이제.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한겨레 본 지가 도대체 10년이 넘었는데.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려고. 어쨌든 절독했대요, 조선일보. 왜 절정적 이유가 뭡니까? 보수를 막 몰고 가잖아요. 특정 방향으로. 어디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으려면
뭐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암시를 막 팍팍 불어넣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후보가 있는데, 내가 밀고 있는 보수 후보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 후보들이 막 몰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절동한 거죠.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예. 땡땡땡을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선일보를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정말 그렇구나. 그 일종의 자기들 카르텔을 동원해가지고 확 몰아갈 때 그 위력은요 이번에 느낀 게 아니고요. 원래 한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정치하면서 2007년에 엄청 당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신 분으로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받는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집중적으로 열흘간 받으면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후보가 받는 지지를 만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적고 안철수도 해주고 유승민도 해주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 그 선택을 한 거야 거기서 보면. 근데요 네? 잘 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착각하거나 그래가지고 또 자충수를 두고 실수하고 선거에서는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분이 성숙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일 한 달 안에 충분히 일어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전략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당연히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훨씬 나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자질을 떠나서 언더 테이블로 이 심각한 국면에 보수 정당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다음 지선에서 어떻게든 할 텐데 언더로 뭐가 연락이 오가고 있나요? 그런 짓 하면 제가 정말 이시성을 갈겠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그분은 무자격자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홍준표 후보는 무자격이다. 네, 단일화는 끝내 없나요? 그분 바뀌셔야죠.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네. 바뀌겠다고 약속하고 홍준표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그거 말고 그나마 이렇게 밑에 유두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밑에서 앞에서는 싸우지만 대장끼리는 밑에서 야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보자.